공간은 날씨가 추운지 더운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사람들은 마치 얼어붙은 거울의 방 같은 거리에서 산다. 추운 곳에서 사는 사람은 추운 곳에서 사는 방식이 있고, 더운 곳에서 사는 사람은 더운 곳에서 사는 방식이 있다.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중단하는 일은 너무나 힘이 든다. 편지 한 통을 우체통에 넣기 위해서는 반나절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나는 가끔 화가 나면 화가 풀릴 때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오곤 한다. 남에게 화를 참는 건 혹독한 기후를 견디는 서로를 존중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화가 나서 걷는 것이 감정이 목숨만큼 중요한가? 성찰하는 의미가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맞닥뜨린 이 추위는 어떻게 건너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지난주였는데 벌써 2025년 2월, 지금 우리는 봄을 기다리는 계절에 도착을 했다. 봄을 기다리는 즐거움도 있지만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간다는 초조함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앤틱을 사모하는 남자 한정원입니다. 오늘은 토마스 에디슨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토마스 에디슨 원래 이름은 토마스 앨바 에디슨입니다. 1847년에 출생하여 1931년까지 살아온 사업가 겸 발명가입니다. 그가 만든 발명품은 1000개 이상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 비공식 특허만도 한 20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많은 종류의 제품들을 생산 판매하였답니다. 에디슨은 미국 오하이오주 밀란에서 탄생하여 미시간주 포트 휴런에서 자랐답니다. 그는 이런 어린 시절 호기심이 많아 정규 교육은 한 3개월 정도밖에 받질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엄마인 그 엄마가 원래 교사였는데 그 엄마의 그 열정의 재능, 그 엄마가 그 에디슨에 대한 재능을 알게 되었고, 그의 엄마가 그 재능을 알아차리고는 과학책을 사주면서 계속 지원한 결과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는 1876년에 세계 최초 민간 연구소인 멘로 파크를 설립하여 1874년에는 자동 발신기를 발명을 했고 1877년에는 추궁기, 그리고 1879년에는 전화 송신기, 1882년에는 발전소, 그 다음에 1909년에는 축전지를 만들었던 발명가였답니다. 그의 발명 중에서 전기,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의 발명은 정말 우리 인류에게는 어둠의 빛을 선사한 아주 역사적인 역사성이 아주 강한 그 위대한 발명품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경복궁에 그 제일 먼저 전기가 들어왔다죠. 그리고 이제 진공관의 어떠한 발명은 그 소리를 전달하는 그 라디오 발명의 중요한 그 발견이 그 업적이었답니다. 뭐 그래서 지금 우리의 그 진해 마을 라디오가 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에디슨은 천재적인 그 반면에 그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그 소홀한 사람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심지어는 그의 그 첫째 부인이 그 죽는 날 바쁘다는 핑계로 장례식에도 안 갔대요. 그 후로는 이제 두 번째 부인에게는 이제 그 우리가 아는 그 모르스 부호를 가지고서 프로포즈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쭉 전해지고 있는데, 근데 역시 이제 그의 아들들도 역시 그 잘 돌보지를 않고 그래서 그런지 큰 아들은 이제 가짜 그 건강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팔다가 이제 고발을 당해 가지고 그랬던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뭐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제 사기치는 이제 그 사기꾼이 이제 되었대요. 그 둘째 아들 역시 그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아버지에게 이제 생활비를 이제 얻어 쓰는 그러한 이제 자식으로 이제 되었고, 그래도 이제 그 중에 이제 셋째 아들만 이제 그 주지사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둘째 부인이 엄청나게 그 허영심이 많은 여자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도 그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과학 기술을 내세울 게 없는 그 미국 사회가, 유럽에서는 그 아인슈타인이라든지 하이젠베르그라든지 그 퀴리 부부, 그다음에 막스 플랑크, 그다음에 닐스 보어 등 아주 유명한 그 과학자들이 많은 반면에 그 미국에는 좀 변변치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그 과학자가 없었는데, 그나마 그 에디슨으로 인하여서 이제 유럽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미국이 되었다는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디슨이 만든 많은 그 추궁기 중에서 제가 이제 그 하나 가지고 있는 추궁기 그 그러니까 C200이라는 추궁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 추궁기를 갖다 구입한 지는 2002년도 정도 때 이제 제가 이걸 구입을 했는데, 이 추궁기가 만든 연대는 이제 1890년도 아마 후반 정도에 이게 아마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의 이제 추궁기는 이제 얇은 그 플라스틱 판 같은 데다가 이제 음원을 새겨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듣고 이랬는데, 그 처음 만든 이 추궁기가 단점이 뭐냐면은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음악을 듣고 나면은 그 바늘 같은 게 있어요. 그 바늘을 계속 갈아줘야 돼요. 그래서 엄청난 이제 그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여기서 그 C200, 제가 가지고 있는 C200에 대한 그 추궁기에 대한 음원을 제가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들리시나 모르겠는데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시니까 막 이렇게 노이즈가 많이 들리죠. 이렇게 찌찌찌찌 하는 소리. 그래서 이제 그 소리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에디슨이 이 처음 만들어졌던 그 추궁기의 그 바늘을 계속 갈아 끼는 것을, 이걸 바늘을 갈지 않고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추궁기가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C200이라는 것을 이제 발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예전 추궁기와 달리 이제 C200은 그 돌판에다가 음원을 새겨가지고 이제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에디슨이 그 C200에 들어가는 그 돌판에 들어가는 핀 대신에 거기에다가 이제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꽂아가지고서 계속해서 영원히 그냥 이렇게 핀을 안 갈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게 이제 처음에 그 C200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처음 만들어진 추궁기에는 이게 보륨이라는 게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 보륨을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추궁기 앞에다가 문짝을 4개를 달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소리가 적으면은 문짝 하나를 열면은 소리가 커지고, 또 두 번째 문짝을 열면은 또 소리가 커지고,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하면 이제 소리가 커지고, 또 소리가 너무 크면 문짝을 이렇게 닫는 식으로 보륨을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에디슨은 그 보륨을 C200에다가는 어떻게 이렇게 장착을 했냐면은 거기에 나오는 그 혼이 있어요. 그 음악이 나오는 혼에다가 스폰지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껴가지고 위에 있는 레바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제끼면은 그 스폰지가 앞으로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음악이 커졌다가 또 레바를 안쪽으로 또 하면은 그게 스폰지가 막아가지고 이제 소리의 높낮이를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서
만들었다는 그 발명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야말로 이것이 정말 그 획기적인 발명이라고 이제 칭찬을 했던 그 추궁기인데, 그래서 왜 그러면 C200이라는 추궁기에 그 모델을 붙였냐면은 그 당시 이 C200이라는 게 200불에 판매를 했답니다. 200불에 판매를 했는데 지금 돈으로 아마 환산하면은 1890년도에 그 200불 같으면은 지금 같으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 가지고 있는 이 C200 추궁기의 이제 자랑을 제가 좀 하자면은 정말 옛날에 그 미국 뭐 동요라든지 이런 기라성 같은 그런 어떤 그 돌판이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게 아마 한 30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번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그 아주 유명한 곡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뭐 그 당시 유행했던 뭐 금발의 제니 같은 거 뭐 이러한 곡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의 명곡들을 제가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추궁기를 들으면은 아까도 여러분들 들어보실 때 이렇게 찌찌찌찌찌 하는 이렇게 노이즈가 있어요. 그게 처음에는 이렇게 들을 때 그 소리가 굉장히 귀에 이렇게 그 거슬려요. 근데 아침에 제가 이제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그 추궁기를 들어보니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던 그 소리가 계속해서 들으면 그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어떤 그러한 느낌을 제가 이제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정말 그 깨끗하고 음질이 아주 그 깨끗한 음질들을 듣다가는 처음에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불편한데 계속해서 아침마다 듣게 되니까 이게 기분이 이상하게 상쾌해지는 그러한 그 느낌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약 한 20년 전에 어느 날 이제 토론토에서 하루 일과 중에 이제 변함없이 그 키지지라는 사이트를 갖다가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앤틱 그 피아노를 하나 사려고 이제 이렇게 그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 그 당시 그 앤틱 그 피아노가 가격이 한 300불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 옛날에 만든 앤틱 피아노가 조각이라든지 아직도 지금 이게 그 음질이라든지 이게 엄청나게 그 기능을 잘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꼭 제가 갖고 싶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못 사게 됐는데 그거는 왜냐 그러면 제가 이제 앤틱 피아노가 나와 있는 그 사이트를 보고 이제 연락을 해서 피아노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러고 이제 제가 구입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토론토에서 이제 서쪽으로 가면은 그 동쪽 편으로 가면은 그 스카보로라는 그 지명을 가진 그 동네가 있는데 그 거기에 이제 가서 이제 앤틱 피아노를 구입을 하러 갔는데 제가 그 당시 타고 다니는 차가 우리나라 그 현대 그 투싼 아시죠? 투싼 그 차를 이제 뒤에 이렇게 트렁크를 열면 웬만한 건 다 실리는데 나는 그렇게 피아노가 큰 줄 몰랐어요. 그리고 가서 그 투싼에다 실으려니까 피아노를 도저히 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뭐 나중에 이제 뭐 화물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가도 되는데 그냥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피아노를 파는 양반이 저한테 그래요. 피아노 말고 이 추궁기가 있는데 이거 한번 생각이 없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 막 틀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보니까 그 당시에 그 품질 보증서 막 이것까지 그다음에 뭐 사용 설명서 뭐 이런 거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앤틱 중에서는 정말 품질 보증서라든지 뭐 사용 설명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그게 값어치가 더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갖다가 구입을 해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 100불 정도 좀 싸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걸 우리 한국에 이제 싣고 왔는데 저도 뭐 처음에는 그냥 그 C200에 대한 어떤 그 가치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좀 모르고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게 C200이라는 게 1800년도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발명품으로 지금 그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제 구입을 해서 한국에 우리 그 앤틱 빌리지에다가 갖다 놨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지금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유일한 하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은 토마스 에디슨의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그가 우리 인류에 미친 영향력이란 대단한 것들이 많이 있죠. 만약에 여러분 전기가 없다면은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아마 지금 전기뿐이 없다면은 아마 무법천지가 되었겠죠. 그리고 진해 마을 라디오 에디슨이 없었다면 진해 마을 라디오가 존재를 할까요? 요즘 가끔 에디슨을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일까? 아마도 그는 그 IQ는 엄청 높은데 아마 EQ가 조금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주 그 똑똑한데 그 외모를 못 갖추고 보통 사람들과 틀리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래도 그가 있었길래 내가 C200을 소장하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예, 날씨가 여전히 추웠다 따뜻했다 합니다. 요즘 독감이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을 꿈꾸고 만들어가는 2025년 되시기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늦었지만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앤틱을 사모하는 남자 한정훈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